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은 그 불륜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들을 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디 뭐 숙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문을 쾅 열고 들어가가지고 딱 잡으면 으악 놀라겠죠? 너 인연놈들 그러면서 간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증거를 남기려고 하죠. 그렇죠. 바로 일단 사진부터 받고 시작하죠, 이렇게. 뭐 특별할 거 없는 장면이죠? 근데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의가 실현돼가지고 불륜 피던 남녀는 다 이혼하고 처벌받고 뭐 이렇게 될까요? 처벌은 딱히 없죠. 그렇죠. 간통죄가 이제 없으니까 뭐 그럼 이제 뭐 빡치긴 좀 하지만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혼하고 위자료 정도네. 위자료 되고 이렇게 될까요? 보통은 그렇게 가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좀 요즘 들어 생기고 있어요. 이혼을 위해서 바람피는 배우자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거 제가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즘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는 게 성폭법 하철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람핀 당사자가 네. 성폭법에서 하철죄라는 게 뭐죠?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때 그렇죠. 나의 성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걸 의사에 반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럼 옷 벗고 있는 걸 찍었다는 건가? 그렇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맨 처음에 불륜 현장을 찾아가지고 남편이 이제 본인의 와이프 그리고 그 와이프의 불륜남 원룸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남편이 원룸을 촥 들어간 거예요. 접수한 거네.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와이프 쪽은 속옷은 입고 이불로 몸을 가리고 남자 쪽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딱 사진을 찍힌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 사진을 찍은 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1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 아닌가? 1심을 굳이 물어본다는 거는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럼 2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네요. 그렇죠. 뒤집어졌죠. 2심에서 뒤집어져서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도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 확정이네. 네. 사진을 찍을 때 여자 쪽은 이불로 가리기는 했지만 이게 좀 이렇게 상반신이 약간 드러났었고 그리고 허벅지쯤 이렇게 밑으로 좀 나왔었나 봐요. 남자 쪽 같은 경우엔 팬티만 입고 있고 전신을 다 찍혔고 그리고 한 장만 찍진 않겠죠. 딱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거나 그러면 그 찍힌 직후에 이후 사진을 보면은 되게 부끄러워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진도 같이 찍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거. 성적 수치심 말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불륜 현장을 들켰다는 그 죄책감.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는 어쨌든 이런 정도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유죄 선고를 했어요. 야,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돼버려. 네, 성범죄자 된 거 갑자기 막. 지금 배우자가 바람핀 거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증거 수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 민사적으로 돈 받는 것 뿐인데 나는 범죄자 돼버리고. 그렇네.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합의해버리면 위자료 받으면 다시 다투어낼 수도 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법대로 따지면은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국민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죠.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불륜 현장을 딱 잡았는데 자 너네 빨리 옷 적당히 좀 입어 그 다음 내가 찍을 테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이제부터 내가 사진 찍을 건데 너네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빨리 말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찍냐 안 된다? 그럼 녹취만 해야지. 녹취만 해가지고 증거를 냈어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냥 담소만 나누고 있던 거지 바람피고 그런 거 아니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천재일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범죄자가 된다니. 근데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를 가가지고 저도 되게 난감한 것 같아요. 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가긴 하고 또 그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게 참 적당한 절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 심적인 측면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성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한 거니까 퇴증의 목적을 둬서 좀 이거 무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래도 판사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우리나라 법치주의니까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판으로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판사가 사실 세상 일을 좀 어느 정도 겪어봤으면은 이런 이면의 뒷사정이 있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사실 판사도 그냥 법 집행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별 사정을 좀 참작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좀 너무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판사가 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판사는 무조건 경력직으로만 뽑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지금도 어느 정도 요구하고 네, 지금은 이제 경력직으로만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경험 없이 졸업하고 시험 40패스 하자마자 바로 판사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모르겠어요. 1심 판사님은 아마 좀 더 국민 법감정을 좀 잘 이해해 주신 게 아닐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심 판사님을 좀 더 지지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를 하다가 법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
법률적으로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봐도 성관계하고 있는 그 직후나 그 장면을 찍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거나 모텔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찍는 그 정도라서 이 사건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는 분이 있으면 살짝 좀 조심을 하시라. 물론 강하게 처벌되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벌금으로 끝났던 사건이긴 한데 나는 그냥 벌금 때려 맞아도 확실하게 증거를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불륜 관련해가지고 체증이나 여러 가지 전달드릴 정보가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